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다음 문장 갈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읽어드릴 문장은 275쪽 가운데 부분이고요. 짧습니다. 오후가 다가오면서 지나간 아침이 멀게 느껴진다. 오후는 어제의 오후, 또 그 전날의 오후와 연결되고 이런 반복은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인데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하신 그 불륜에 비유한 상황 있잖아요. 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근데 이 대목은 사실은 남편이 불륜을 해서 괴로워하는 레스 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긴 해요. 읽어드린 부분은. 하루라는 에피소드죠. 네. 근데 이거는 남편의 외도 부정을 알고 난 다음에 네. 그거를 어떻게 결론 짓느냐를 고민하는 대목인데 네. 그냥 같은 하루인데 아침이 굉장히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또 오후가 어제의 오후 같기도 하고 그 전날의 오후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불륜의 상황을 알고 난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남편이 언제부터 그럼 나에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없는 거라고 네. 그렇죠. 생각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의 오후는 어제 오후와 같고 그 전날과 같은데 분명히 반복돼 왔는데 아마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남편은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불륜을 누군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실수라고 하기 이전의 판단 과정과 결정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치 타의에 의한 혹은 뭐 습관적인 정말 잘못된 실수 판단에 의한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이걸 고를 때는 그렇게 고르진 않았지만 네. 그냥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어떤 뭐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나 왜 웃으시지? 아무튼 이게 뭐 다른 뭐 나에게 너무 내가 의도한 거 아닌데 엄청난 일이 있었다거나 다시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네. 만약에 오전에 그 일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오전에 근데 오후가 되니까 그게 너무 긴 하루여서 마치 되게 오래전 일인 것 같고 오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근데 그런 반면 또 이 오후는 어제 오후의 나와도 연결이 분명 돼 있는 거고 미처 이런 걸 몰랐던 나지만 사실 알 수도 있었고 돌이킬 수도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둘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달라졌지만 그 달라지기까지가 한순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직관한 문장이어서 이런 게 되게 엄청 날카로운 통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그 레스 부인이 나오잖아요. 네. 술을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칵테일을 막 플라스틱 양치컵에 가득. 네. 저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유리잔으로 먹다가 플라스틱 잔으로 맞아요. 먹고 또 꼭 담배를 한 개씩 피우시고. 네. 이 바로 전이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막 이 하루라는 소설이 네. 결국에는 남편에게 온 어떤 편지가 자신이 열어보게 되면서 어떤 실수로 인해 그야말로 착오로 인해 네. 열어보는데 사실 열어보면 안 되는 건데 네. 겉봉투를 보자마자 직감을 한 거고 원래 들으면 남편의 우편함으로 잘 갔어야 할 편지가 잘못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상대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네.
엘스페스. 레스웨스와 엘스페스 맞나요? 엘스페스. 네. 근데 엘스페스도 그러니까 SS 부인의 하루가 시작이 됐고 밤이 된 건데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스페스도 일어났을까? 라는 식으로 갑자기 엘스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레스웨스 부인이 좀 일찍 깨서 남편을 바라보고 두통이 오면서 하루가 가는데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느끼면서 엘스페스도 일어났을까? 하는데 저는 엘스페스가 뭐 딸인가?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편의 그 대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자신은 만난 적 없지만 어떻게 묘사되는 여성에 대해 계속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 이 읽어드린 문장처럼 계속 나와 모르는 사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찝찝하면서도 이상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끈적하게 묻어나는 소설이어서 이 읽어드린 오후가 다가오면서 느껴지는 순간 느낌 이 문장은 진짜 생각한 게 아니라 느낌을 써놓은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두 관계에 아이가 없잖아요. 네, 불임 자신이 있고. 불임이어서 남편이 아마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이유를 그렇게 찾죠.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되게 좀 예전 시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데 뭐 요즘에 사실 갖지 않는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좀 노력하는 부부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리고 중년이 된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입양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은 사실 입양을 또 거부하기도 했고 부인은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게 지금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엘스페츠라는 여성과의 사이에 남편이 아이가 있다고 고백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네. 엘스페스. 근데 그런 문장이 나와요. 아이는 이 집으로 와야 해요라는 대답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 무섭다.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지금 모르잖아요. 약간은 상상처럼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이유로 외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걸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면 불임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씁쓸하죠. 그리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타이틀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어쨌든 좀 짧잖아요. 이 부인이 그 뒤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생각이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막 이틀째가 되고 3일째가 됐을 때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했어요. 어떤 지옥 같은 하루에 대한 소설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술에 취해 있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고 판단이 좀 흐려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술이 계속 등장을 하고 맞아요. 좀 파괴되어가는 무너져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마 영영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없을 수도 있고 상상을 하고 분노라는 것도 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실상 뭐 남편과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기해요. 한 번도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출발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이제 문장을 읽어주셨잖아요. 네. 분명히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계기가 나에게서 왔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냥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만큼 불임인 자신에 대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가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못 알아챘을 수도 있고. 그 맨 처음에 조율사의 아내들에서 네. 보면은 공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조율사가 결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인이 불임이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자기 탓을 하고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약간 그런 공정함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공정함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윌리엄 트레버가 그런 공정함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저울을 이렇게 쟀을 때 계속 뭔가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계속 받았었거든요. 이 앞에 나온 인물들이 이런 상황을 결국엔 감내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하루에 나오는 SSV는 감내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뇌에 빠져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소설 두 편이 뒤에 있잖아요. 네네. 배치가 아마 앞에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로 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쉽게 감내하진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 진짜 약간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좀 못했던 얘기들을 마지막 아 거의 끝에 트랙쯤에 이렇게 두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약간 정규 앨범 한창 그게 기본일 때는 끝에 있는 음악들은 막 발라드 가수인데 댄스가 들어가기도 맞아요. 하고 뭔가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메인에 넣긴 좀 그렇고 근데 그 노래들 중에 좋은 것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원래 하던 음악 스타일은 아니지만 찐팬들은 뒤에를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 왜냐면 마지막에 실린 소설도 되게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하루나 그런 뒤에 있는 소설은 그것도 제목이 되게 웃겨요. 데이미언과 결혼하기. 데미안. 무슨 로맨스 코미디 옛날 롤코 느낌이야. 맞아요. 근데 이 하루 전에 나오는 실추가 네.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소설이어서 어쩌면 배치상 그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추도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앞에 소설들과 그래서 뒤에 진짜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약간 무겁고 촘촘하고 이런 것들이 실추에서 정점을 찍고 장편 소설에서는 하지 않을 고민을 이 단편 소설집 단편집에서는 하게 되는군요. 네, 실제로 한국 소설집들도 배치를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꼭 발표 순서 아니고 읽히는 순서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시집도 마찬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배치된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 얘기해주신 정규 앨범 배치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네요. 네, 앞에 좀 주요한 것들이나 매력적인 것들을 좀 놓고 뒤에 갈수록 조금 결이 다르거나 약간은 다른 스타일의 한 것들이 4분의 3쯤에는 파격이 나오고. 맞아요.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특히 이 단편집이 구성이 좀 정석이고 제목 느낌도 음악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의 제목들. 맞아. 다른 단편집 볼 때는 또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는 뭐 우정이라던가 과부들 하루 이런 흔한 것들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소설에는. 근데 여전히 음악 쪽에는 이런 제목들 많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걸 붙일 수밖에 없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있어서 되게 좀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표현하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정직한 제목들이 여전히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소설은 잘 못 본 것 같고 특히 한국 소설은 근데 되게 정직한 제목들 이 소설집에는
많죠. 그러면서 되게 제 몫을 다 톡톡히 하고 있고.